안녕하세요. 이번 업무 효율화를 위한 카카오 사내법 개발기 발표를 하게 된 이혜림 이재윤입니다. 저는 전반부 발표를 맡은 카카오의 이재윤입니다. 저희 발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인트로덕션, 프로세스, 컨클루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세스에서는 크게 도큐먼트, 리트리벌, LLM, 멀티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대략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비스가 많음에 따라서 데이터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플러스와 같은 경우 구독 관련 테이블은 스냅샷 데이터로 남습니다. 선물하기 같은 경우 아이템의 이름과 가격, 등록된 날짜 등이 남을 수 있고, 카카오 페이지는 작품명, 별점, 업데이트 날짜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티의 경우 목적지, 도착지 로그가 남을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각 데이터는 특징에 따라 형태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다면 찾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하기에서 이모티콘 선물을 위해 이모티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모티콘 조직 담당자는 이모티콘 데이터와 형태가 다른 선물하기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관련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청을 주는 시간, 요청을 처리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영뎁스 데이터봇입니다. 그 누구도 거치지 않고 영뎁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영뎁스 데이터봇은 조직 직군에 관계없이 그 누구나 궁금한 질문을 하면 찾아서 모두 답변해주는 봇이었습니다. A조직 개발자가 이모티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모티콘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해주고, B조직 기획자가 카카오 페이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카카오 페이지에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해주고, C조직의 분석가가 선물하기에 대해 질문을 하면 선물하기 데이터를 보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과 같은 일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자 수를 알고 싶어와 같이 유저가 찾는 테이블 위치나 설명도 가능하고, 카카오톡 방문자 수 SQL을 짜줘와 같이 실제 검색 가능한 SQL까지 짜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영뎁스봇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레그를 사용했는데요. LLM이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을 자체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위험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만약 LLM에 질문하기 전에 문서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 함께 넣어주면 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그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그를 이용하면 LLM 모델을 매번 학습시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새로 생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럴 때마다 LLM을 매번 학습시키기엔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하였고,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레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의 도큐먼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레그 방법론에 검색되는 문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인트로덕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카카오 내의 서비스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립션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디스크립션들은 다양한 문서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문서에 필요한 데이터, 필요 없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디스크립션들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큐먼트는 4단계로 직접 생성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보여드린 문서들을 크롤링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 정보 가공에서 불필요한 HTML 태그 등을 제거를 하였고, LLM에 함께 넣어서 정보를 생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인지
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도큐먼트 데이터입니다. 모든 테이블 데이터는 같은 특징을 가진 데이터끼리 묶여 있습니다. 테이블의 한글 이름, 실제 테이블명, 설명, 칼럼 등의 여러 데이터들을 공통적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질의와 가장 가까운 도큐먼트를 검색해주는 리트리벌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색 방법론이라고 하면 렉시컬, 시멘틱 서치를 두 가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렉시컬 서치는 말 그대로 일치 기반의 검색 방법이라 간단하고 빠르지만 오타에 민감합니다. 시멘틱 서치는 임베딩 기반의 검색 방식이라 의미와 문맥을 이해하지만 비교적 처리 시간이 느립니다. 저희는 이 두 모델의 장점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서치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생성한 도큐먼트를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서치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테이블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비교적 낮은 스코어로 검색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TV 이모티콘 플러스 테이블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였는데 스코어가 약 0.6인 3위로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요. 특정 테이블에만 있는 컬럼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였음에도 해당 테이블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일스 볼륨은 선물하기에만 있는 컬럼이었는데 결과로 아예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큐먼트부터 다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측에서 보시는 질문에 있는 말들이 사실 좌측 도큐먼트에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검색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도큐먼트는 많은 정보를 하나의 문서에 넣다 보니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음에도 많은 정보의 유사도가 희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특징에 따라서 풀을 분리하여 생성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TV 이모티콘 플러스 테이블은 뭐니? 라는 질의에 풀 1에서 강력한 스코어를 얻게 되고 세일스 볼륨 값을 가진 테이블이 있어? 라는 질의는 풀 3에서 강력한 스코어를 얻게 되고 이모티콘 플러스 매출 데이터는 어디서 봐? 라는 질의는 풀 2에서 강력한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저희가 생성한 풀은 테이블 이름, 테이블 설명, 컬럼 풀입니다. 첫 번째로는 테이블 풀인데요. 유저의 질의에 테이블명이 정확하게 들어갔음에도 잘 찾아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되는 테이블명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생성한 도큐먼트에서 여기 테이블 컬럼을 사용을 했고 별도의 전처리 없이 그대로 테이블 풀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크립션 풀인데요. 유저가 테이블 한글 이름, 설명으로 검색한 경우에는 정확한 일치보다는 어느 정도 의미적으로 맞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마디로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성한 도큐먼트에 이름과 설명 컬럼을 이용하였고 사내 토크나이저로 전처리를 하여서 디스크립션 풀을 생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컬럼 풀인데요. 생각보다 컬럼명으로 검색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컬럼 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만든 도큐먼트에 컬럼 부분을 사용을 하였고 컬럼의 프라이스, 스테이터스 등은 컬럼 이름인데 컬럼 이름은 고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크나이저를 거치지 않았고 옆에 있는 가격, 가입 상태 등의 컬럼 설명은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풀을 생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검색 플로우인데요. 유저로부터 선물하기 매출 테이블 알려줘 라는 쿼리를 입력하게 되면 렉시컬, 시멘틱 서치 두 가지의 검색 방법으로 각각 보내지게 됩니다. 두 가지 검색 방법에서 각각 테이블 풀, 디스크립션 풀, 칼럼 풀에 검색을 하게 되고 스코어를 받아서 최종 스코어링을 통해 상위 3개의 테이블과 설명을 반환하게 됩니다. 검색 모델 성능은 프리시전으로 측정을 하였는데요. 프리시전 S3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에는 저희가 직접 생성한 데이터 200개를 측정을 하였고요. 풀 분리하기 전은 약 80%였는데 풀 분리 후에는 약 9%포인트가 상승한 89%였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장부터는 혜림님께서 LLM 개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반부 발표를 맡은 카카오의 이혜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본인의 도메인에 핏한 LLM을 개발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LLM을 어떻게 개발했고 또 멀티턴 상황에서 어떻게 성능을 유지했는지에 관한 저희의 개발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렇게 검색 모델이 관련된 테이블을 반환하면요, LLM은 이걸 활용해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검색 결과에 필요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도 같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선별해서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LLM이 필요했고요. 이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한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능을 내자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필요한 건 모든 걸 잘하는 모델이 아니라 테이블을 잘 찾는 모델이기 때문에 GPT-4o 같이 범용적이지만 비싼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내에서는 카카오톡 톡클라이언트 로그를 줄여서 톡클라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사내 용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키지 않고서는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4o 미니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요, 목표로 한 성능 대비 한 10%포인트나 낮은 성능을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7빌리언 이하의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 데이터셋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카카오톡의 주요 지표와 또 자주 사용되는 테이블들은 정확도가 특히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리스트업한 후에 직접 훈련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레그는 랭크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필요한 정보가 어떤 랭크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답변 품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답 테이블의 랭크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해서 모델의 성능이 순서에 덜 민감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답변 정확도가 훈련 전 대비해서 약 한 3%포인트 높아지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목표 성능에 비해서는 아쉬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시해야 할 태스크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테이블 위치를 찾아주고 설명해 주는 거, 또 두 번째는 SQL을 생성하는 거, 또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거, 이렇게 총 3가지인데 이 태스크들을 하나의 프롬프트 또 하나의 모델에서 생성을 하다 보니까 태스크 간에 꼬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좀 단적인 예시긴 하지만요, 어떤 칼럼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모델이 설명은 안 해주고 불필요한 SQL만 내뱉는다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혹은 훈련 데이터셋을 증강하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이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데이터셋을 2배 늘린다라고 하면 예상 작업 기간만 약 1달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태스크별 전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기존 훈련 데이터셋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요. 이후에 각 태스크별 답변 포맷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개발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답변 생성해줘 라고 하면 답변 품질이 높아진다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비슷하게 각 태스크별로 단계별 세부 지침을 정해서 프롬프트에 녹였고요. 따라서 모델이 충분한 리즈닝 프로세스를 거친 이후에 답변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셋과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LLM을 파인 튜닝 시켰고요. 그 결과 테이블 위치나 설명을 처리하는 모델, 또 SQL을 생성하는 모델, 그리고 일상 질문을 처리하는 모델, 이렇게 3가지 모델을 구축해서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라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모델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도록 했는데요. 로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웨이트를 로우 랭크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과 같이 1000개의 로우와 2000개의 칼럼을 가진 웨이트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1000개의 로우와 2개의 칼럼을 가진 매트릭스 1,
그리고 2개의 로우와 2000개의 칼럼을 가진 매트릭스 2,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엔 2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저장해야 했다면요, 이제는 6000개의 파라미터만 저장하면 돼서 훨씬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 태스크별 전문 모델을 구축하게 되면요, 필요한 VRAM 메모리도 선형적으로 같이 증가하는데요. 저희는 로라를 적용한 덕분에 3개의 모델을 구축하고도 필요한 메모리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추론 시에는 라우터를 넣어서 질문의 유형을 판단한 후에 각 전문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 태스크 분리 전에 비해서 답변 정확도가 약 5%포인트 정도나 높아졌고요. 또 파인 튜닝 전에 비해서는 약 7에서 8%포인트 정도 정확도가 상승했습니다. 또 모델 사이즈가 훨씬 큰 GPT-4O에 비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멀티턴입니다. 멀티턴은 대화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멀티턴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건 히스토리 관리입니다. 이렇게 턴이 반복되면서 대화가 길어지면 속도와 메모리 사용률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실제로 싱글턴일 때는 VRAM 메모리가 한 3에서 40기가 정도 필요했다면요, 대화가 길어지면서 100기가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답변 품질이 저하되는데요. 사람도 과도한 정보를 받으면 정보에 혼란이 오는 것처럼 모델도 과도한 정보가 입력되면 적절한 정보를 참조하지 못하고 잘못된 답변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물하기 매출을 알려줘 라는 질문 뒤에 멜론 테이블을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요, 모델이 정보를 혼돈해서 멜론 테이블은 선물하기 테이블이야 라고 잘못된 답변에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히스토리를 최대한 짧게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과거 대화와 이어지는 질문, 그리고 새로운 맥락의 질문, 이렇게 2가지로 나누었고요. 새로운 맥락의 질문은 과거 히스토리를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하기 매출을 알려달라라는 질문 이후에 과거 대화와 관계없는 카카오톡 PV SQL을 짜줘 라는 질문이 오게 되면요, 과거 히스토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새로운 검색 결과로만 답변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검색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기존 프로세스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관련 테이블을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와 같이 다른 테이블 정보가 필요 없는 질문이 오게 되면요, 굳이 검색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언급된 테이블 정보만 사용해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또 검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리소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질문과 이어지지만 다른 테이블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자 수를 알려줘 라는 질문 이후에 그거랑 비슷한 테이블 더 추천해줘 라는 요청이 오게 되면요, 과거 대화 내용을 모두 검색어에 반영해서 이전 맥락을 기반으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멀티턴에서 발생하는 속도와 메모리 이슈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요. 또 대화의 흐름에 맞게 적절한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답변 품질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얻은 성과와 최종 아키텍처 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최종 아키텍처는 태스크 유형을 나누는 라우터, 또 여러 개의 풀로 하이브리드 서치를 하는 리트리버, 마지막으로 태스크별 전문 LLM,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검색 모델과 LLM을 결합한 최종 성능은 약 한 87%로 BM25와 GPT-4O를 사용했을 때보다 약 15%포인트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의 질이 곧 모델 성능의 핵심이다입니다. 도큐먼트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혹은 여기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퀄리티 높은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큐먼트를 잘 구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가장 많은 리소스를 투입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개의 검색 풀을 구축하면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큐먼트가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정보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각각의 풀을 구축하고 질문 유형에 따라 웨이트를 주면 검색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세 번째로 LLM은 비용과의 싸움이다입니다. 당연히 큰 모델, 또 비싼 모델을 사용하면 성능이 높아지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LLM 구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로라를 활용해서 태스크별 전문 모델을 구축했을 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턴 모델에서는 히스토리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화 히스토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능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히스토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능 유지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 봇이 데이터 연결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원하는 테이블을 찾아주는 것을 넘어서 담당자 또 프로덕트까지 연결함으로써 업무에서 생기는 검색으로 인한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 회사에서 이런 봇을 구축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 이 과정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